우리는 물을 회전시키는 현상을 문을 닫고 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전 현상이에요. 회전.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하는데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 있고 왼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 있으면 이 물체는 뭐하니?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뭐하니? 간격이 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완벽한 정지라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주고 왼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얘는 뭐 할까요? 얘는 뭐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왜? 알자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얘는 알자 힘이 10N만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얘는 실제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해야 정지겠죠. 그러니까 알자 힘이 0이어야 정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요.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주는데 높이가 다르게 준단 말이죠. 이때 얘는 뭐 할까요? 얘는 뭐 할까요? 돌아요. 네,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B처럼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힘은요, 위아래로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려도 알자 힘을 구할 때는 평행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10N이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알자 힘은 0입니다. 알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이동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 합니까? 회전을 하죠. 그러면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알자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돌림힘이라고 해서 얘는 돌림힘이 0이 아니라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얘는요 이동도 안 하네. 그러니까 알자 힘이 0이겠죠? 근데 회전도 안 하네. 그러면 얘는 돌림힘도 0이겠죠. 돌림힘은 타우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스어야. 타우라고 한국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다는 건 사실은 두 가지 현상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아야 완벽한 정지한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정지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힘의 함량이 0인 힘의 무슨 상태여야 되니? 평형 상태여야만 되고요. 하나 더,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도 모여야 되니까 평형이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물체는 이동도 안 하고 회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평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맞아요.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여야 완벽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힘의 평형만 성립하면 정지되어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가 되려면 힘도 평형이지만 돌림힘도 평형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됐죠? 그러면 물체를 완벽하게 정지시키는 돌림힘 평형이라는 건 뭘까? 돌림힘 그 자체는 뭘까?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거든요.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에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인데 우리나라 물리 해석한 용어 중에 가장 잘못 해석한 게 돌림힘이거든요. 돌림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치 이게 힘일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도 뉴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돌림힘이 뭔지 여러분을 보여드리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힘도 아니고 일도 아닌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벽이 있다고 치면 경첩으로 여기 있는 나무 토막을 이렇게 죄어 놓습니다.
됐죠? 이렇게 쥐어 놓으니까 얘가 회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겠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전의 중심축, 받침축이라고 해요. 한정씩. 그래서 이 받침점으로부터요. 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인 2m 떨어져 있는 곳에 정확하게 90도 수직한 방향으로요. 힘을 줘서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힘을 줬냐면 10N이라는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요.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체는 이 힘 때문에 회전을 해서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켰단 말이야. 돌림힘이 작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 이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에요. 그래서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셔야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에 수직하게 작용한 힘이 10N이기 때문에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이 얼마 작용했냐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20N 미터의 돌림힘을 시계 방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림힘이에요. 됐죠?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단위 보셨어요? 뉴턴이 아니고 뉴턴 미터입니다. 힘이 아니라는 거죠.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냥 능력이야. 능력이야. 힘이 아니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은 반드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어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탄 시소라는 게 있다.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시소를 탑니다. 시소를 타는데 이렇게 땅바닥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는 시소에 아빠가 앉아 계실 건데 아빠는 80kg짜리 아빠가 앉아가지고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계신다고 쳐봐. 그러면 아빠가 이 시소에 주는 돌림힘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떨어진 거리 1m에 90도 방향으로 아빠가 똑바로 누르겠죠. 자기의 몸무게만큼 누르겠죠. 그러니까 얼마? 800N의 힘을 줘서 눌러요. 이해합니까? 800N의 힘을 줘서 누릅니다. 그러면 아빠만 있다면 이 시선을 이렇게 눌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빠는 왼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시선을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신 거예요. 납득합니까? 여기 줄게요 이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신 건데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니까 얘는요. 힘 800N의 힘을 맞아요. 1m 떨어진 거리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반시계 방향으로 시소를 돌리는 돌림힘이 800Nm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납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빠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게 옆에 조그만 아들이 앉습니다. 아들이 앉는데 조만한 아들이 20kg짜리 아들이 앉아서 이 시소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도대체 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야 됐어. 얘가 눌렀을 때 이렇게 회전하려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도 주겠죠. 그 힘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으면 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돌림힘 평형이 될 겁니다. 그래야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아들이 줘야 되는 돌림힘도 여전히 800이어야죠. 그래야 같은 값이 되겠죠. 네. 그죠? 그 중에서 아들이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아들은 20kg니까 200N의 중력을 받아서 누르고 있네요. 아니 왜 저희가 타우시라고 들어오시는데요? 시계 방향. 아, 네. 그래서 2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까? 4m 떨어진 곳에 앉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를 조절해서 돌림힘의 크기를 맞춰준다면 이 아이는 양쪽에서 돌림힘이 같아서 균형을 유지할 거야. 이게 돌림힘 평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딱 보고 나면 뭔가 느낌이 있는데 양쪽에서 돌림힘이 같아야 되는데 양쪽에 앉아있는 아이의 누르는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보이십니까? 몇 대 몇? 4대 1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거리비는 몇 대 몇이면 되겠습니까? 1대 3이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몸무게를 안 가르쳐줘. 그래도 아는 방법이죠. 시소에 앉아서 걔랑 나랑 균형이 될 때까지 걔보고 옆으로 가보라고 하면 되죠. 네가 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걔와 나의 거리 비율을 반비례만큼이 걔와 나의 무게 비율이야. 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반비례가 무게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 친구가 있어요. 여자 친구의 몸무게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고 여자친구 보고 균형이 될 때까지 너 옆으로 가봐. 그래서 앉아서 와 잘 됐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길이를 재보시면 쟤는 몸무게가 얼마네? 이게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무게를 재서 물건을 팔 때요 이렇게 생긴 저울을 가져다가 팔았어요. 실생활 적용인가요? 그래서요 물체를 매달아 놓고 축구를 집어넣어서 거리를 다르게 했을 때 균형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게가 얼마 이런 걸 계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림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지만 힘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인간이 만든 도구가 있어요. 네,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들이 현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는 딱 세 종류입니다. 그 중에 지뢰라는 도구가 가장 최초로 만든 가장 단순한 도구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도르래, 세 번째가 빗면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들은 사실은 씁니다. 그 중에서 지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시소가 지뢰거든요. 한쪽은 짧게 만들고 바tik정 놓고요. 짧은 쪽에 무거운 무게를 놔. 200N짜리를 1m 떨어진 곳에 그러면 내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눌러서 저물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지뢰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5m 떨어진 곳에서 누른다고 쳐봐. 얼마의 힘이면 되겠니? 이제 되겠어? 길이 1대 5, 힘의 비 5대 1이니 40N의 힘으로 누르면 가능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을 할 건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힘을요. 사실은 지뢰라는 도구 안 쓰려면 이거 들어 올리려면 최소 200N의 힘을 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도구에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들려면 200N짜리를 들기 위해서는 200의 힘을 줘야죠. 근데 지뢰라는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0이 아닌 40N의 힘으로도 물체를 들 수 있었어. 납득해? 그러면 저는요 엄청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움직였죠.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보편적 이유입니다. 자, 근데 도구를 쓰니까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5분의 1 작은 힘이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드는 사실은 힘을 줄이기 위해서구나.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학에서 힘의 이득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도구를 쓰는 건데 신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힘을 줘서요. 얘를 천천히 내려서 2m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 거꾸로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물체는 요만큼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2m를 눌러줬을 때 저 물체는 몇 미터 올라가요? 0.3. 네, 라고 하면 눈 크게 뜨시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닮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5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비 요것도 몇 대 몇이어야 되니? 1대 5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얘가 2m 내려가면 올라간 높이는 얼마여야 된다? 0.4m 이동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움직인 거리를 보면 겨우 0.4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무려 2m나 잡아당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힘에다가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한일 나와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됐죠? 그러면 사람이 도구를 안 썼다면 한 일은 곱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80줄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니까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었지만 많이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무려 5배 많은 거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리의 손해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건 이득은 뭐고 거리는 쓸데없이 많이 움직인 거니까 손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한 일은요, 도구를 안 썼을 때 80, 도구를 쓰면 80입니다.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받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면 손해가 없고 이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실제로 도구를 사용해봤자 일에는 이득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현란한 도구를 만들어도 이 원칙을 위배하는 도구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일의 양은 무조건 같습니다. 이걸 줄여서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됐죠? 그러니 힘을 5분의 1로 줄이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저 새끼 쓰면 거리 5배 늘어나겠네? 이 뜻입니다. 힘을 2분의 1로 줄이는 도구를 만들었다면 그것과 같은 말은 거리는 2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힘이 만약에 2배 늘어나는 도구를 썼다면 얘는 거리를 2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도구도 존재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졸려면 살짝 일어나야 돼. 도구를 사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힘의 이득을 보던 거리의 이득을 보던 뭔가의 이득을 보더라도 반대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지뢰로 제가 증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지뢰는요. 굳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지뢰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지뢰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받침점이라고나 부를 거고요. 물체를 놓아놓은 여기는 필기하시면 돼요. 여기를 우리가 작용점. 여기를 뭐라고 할 거야? 이걸 힘점이라고나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지뢰의 3요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뢰라고 부르시면 돼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 되겠습니까? 네,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면 지뢰라고 할 건데 그 지뢰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라고 하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합니다. 일종지뢰는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가 지뢰예요. 불러 빨리. 얘 누구야? 그렇죠.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힘점. 힘점! 여기가 무슨 점이야?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이야? 작용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되겠어?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를 일종지뢰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종이 아닌 지뢰도 있다는 얘기죠. 지뢰는요. 2종지뢰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3종지뢰라는 것도 존재해서 지뢰는 3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2종지뢰는 뭐예요? 라고 하면 별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 2개의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이 2개의 순서만 바꾸면 돼서 받침점 다음에 작용점,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병따개예요. 병뚜껑을 딸 때 엄마가 쓰는 거, 병뚜껑을 딸 때 쓰는 거, 병따개. 됐냐? 김서영! 졸면 안 돼! 자, 그랬을 때요. 여기다 대고요. 요 밑에 있는 뚜껑을 들어 올리려고 내가 여기다 힘을 줍니다. 병따개는 한 번쯤은 보십시오.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무슨 점? 들어 올려야 해요. 여기 무슨 점? 받침점. 받침점. 받침점입니다. 여기 뚜껑 들어올리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여기가 내가 힘을 주는 뭐예요? 힘점이에요. 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지리 이거 맞습니다. 근데 요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1, 작용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치자. 내가 이 병뚜껑을 들어 올리려면 최소 20N의 힘이 필요해. 내가 여기서 줘야 되는 힘이 얼마야? 자, 이거 30이라고 하자. 여기서 줘야 되는 힘이 얼마야? 이게 10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요. 거리의 손해를 본 만큼 힘의 이득을 본다 그랬는데 거리 비율이 뭐냐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을 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비율은 무조건 받침점을 기준으로 재는 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1이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3입니다. 맞아요. 이게 길이 비율입니다. 그러면 힘의 비율은 거꾸로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3대 1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뚜껑에다가 줘야 되는 힘이 3이 아니고 30이니까 내가 손에다가 줘야 되는 힘은 1이 아니고 10N의 힘으로 들어올리면 이거 뚜껑 딸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병따개가 이중지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삼중지대는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요번에는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 생각하고요.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뭡니까? 스탬블러, 쪽집게, 그 다음에 아빠가 쓰는 낚싯대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아빠가 쓰는 낚싯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 새끼가 매달려 있는 거죠. 얘 누굴까요? 뒤져? 물고기지. 누가 봐도 물고기지. 낚싯대를 하잖아. 네, 잘생겼지? 됐어. 여기를 손으로 잡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고 아빠가 여기에 리를 돌려요. 돌려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잘 봐. 이게 무슨 점이야? 힘, 됐어. 네, 물고기가 끌려오잖아요. 여기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여기 작용점이고요. 여기 릴 돌리는 여기가 힘점입니다. 아빠가 여기에 힘을 줘서 돌리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이게 받침점이죠. 섬세하지 않아 누가 봐도 그래. 됐어. 그랬을 때요.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이라고 치고 이 물고기의 몸무게가 200이라고 치자. 나는 얼마의 힘을 땡겨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엄마가 보세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1인데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 그래서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이 2대 1이라고 하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1대 2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보다 내가 줘야 되는 실제 힘이 2배 허용된다 이런 얘기야. 왜 해요 그러면? 물체에 닥치고 그냥 봐! 물체에 물고기의 몸무게가 200이래. 그럼 내가 실제로 저 리를 돌릴 때 필요한 힘은 얼마겠니? 400개의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신기하죠? 이런 도구 왜 쓸까요? 멍청하죠? 근데 아닙니다. 열나버리지 새끼예요. 왜냐면요. 물고기는 언제가 가장 돼서 힘이 우세하냐면 물속에서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리에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리를 한 바퀴 돌려 1m 감았다고 치자. 이 새끼는 몇 미터 끌려오니? 2m 올라서. 그래서 물 밖으로 빨리 나오면 게임 끝난 거야. 잡힌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네가 고래 잡으려고 낚싯대를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걸로 고래 잡으면 네 새끼는 빨려갑니다. 그렇죠? 자, 이 낚싯대로 잡는 이 작은 물체들은 무거워봤자 별로 무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주더라도 물속에서 빨리 끄집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힘의 손해를 봅니다. 잠시만요. 그래야 돼요. 안 돼! 그리지 마!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닮은 이렇게 그림이 엉거맹아 요거 삼각형 길이비 1대 2
우와! 이런 거지. 선생님. 우리 기성이는 내가 멋져도 쳐 자는 거 맞아. 미친년 저거. 맞아요. 뭘 앉아! 머리를 풀고 해치고 이씨. 쌤은 너무 근데 취원해서 졸려워요. 치원해서 졸려? 근데 이게 춥게 추우면 만들까? 아니 추우면 원래 졸음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 넌 그냥 졸음이 밀려오는 거야. 아니 저는 졸려가지고 참고 있어요. 참어.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상주. 뽀뽀. 나의 칭찬은 뽀뽀야. 네. 네.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뽀뽀할 거야, 새끼야. 사양할게요.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도구는요. 왜 써요? 도구는요. 힘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지만 사실은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도구도 있고요. 더 한심한 도구도 있습니다. 관심할 때 힘의 있어요.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못 보는데 쓰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럼 멍청해. 그 멍청한 도구를 너네는 한가득 배웠잖아요. 뭐예요? 병신들.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지? 자, 그러면 핀셋. 아니거든요. 핀셋이 낚싯대거든요. 아니 진짜 보이네. 응? 핀셋도 낚시. 핀셋이 낚싯대가 똑같은 구조예요. 핀셋. 여기 네 눈썹 뽑는 걸 때 쓰잖아요. 우리가 눈썹 뽑을 때 쓰는 게 핀셋이잖아요. 자, 눈썹을 왜 뽑아요? 언니 왜 뽑아 눈썹? 동생한테 가르쳐줘봐. 아파요. 눈썹에 안부 이거 정리 안 하면 되게 두꺼워가지고 화장실 때만 먹었다. 그럴 거면 눈썹을 미는 게 낫지 않을까? 다니면 이상하지 않아. 모나리자잖아. 나 대학교 1학년 때 눈썹을 다 밀었었지. 실험하다가 여기가 탔거든. 일진이에요. 여기가 탔어. 물에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 발생해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근데 그러면 바로 그걸 갖다 한쪽 눈썹. 냈더니 팡 하고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렸는데 부서지죠. 우와. 그래서 아이가 군데군데 타가지고 이상해서 밀었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진짜 없더라고. 우와. 그래서 한쪽만 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깜짝 놀래. 이렇게 오다 오 다시 이렇게 딱 왜?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을 또 밀었지. 그것도 한쪽은 게리지 않아요? 아니 쌤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쌤이 했어.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니시는. 그래서 한쪽을 또 밀었는데 완벽한 모나리자가 됐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 얼굴에 눈썹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눈썹이 없으니까 외계인처럼 보여. 안달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상태로 반학기를 보냈지. 그래서 남들 미팅할 때 저는 집에서 혼자 놀았죠. 아무도 안 놀아주더라고. 이걸 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다녔어요. 왜안 그리셨어? 몰랐어. 그린다는 생각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요? 화장도 하지 않고 다니던 시대라서 우와. 그냥 그대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만 없어졌어요. 선생님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선생님은 이제 52 이렇게 되죠. 오. 응. 쉰 들면 그때는 한 30. 6.25 막 끝났을 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는데 눈썹 보면 쪽집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받침점, 여기에다가 누나들이 힘주면 여기가 힘점, 여기가 눈썹 보면 힘점이에요. 그래서 3중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핀셋이 거리 이득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거기에 이득을 봐야 되는 이유가요. 사실은 얘가 되게 이렇게 민감 이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미세 거예요. 조작.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들을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언니들한테 물어봐. 왜 거리에 이득을 봐야 되는지. 이거 이렇게 조금만 딱 해도 얘가 이렇게 쑥 뽑히게 해. 그래야 빨리 뽑을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안 아프나? 이렇게 하면 뽑지 않아요? 이렇게 자르는 뽑는 만큼 언니들 눈썹이 길지 않아. 눈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 그래서 그렇답니다. 근데 도구 중에 두 번째 도구가 여러분들이 쓰는 도르래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 이거 배우고 온 애들 아니야? 맞아요. 쟤만 안 배운 거 아니야? 쟤는 하이탑으로 수업했으니까 안 배운 거. 너네 계정폰으로 했으니까 다 배운 애들 아니야? 배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 저희 배운 사람이에요. 태경아 배운 사람이란다. 배우는 자, 사람. 배운 사람.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도르래가 두 종류 있는 거예요. 고정도를 움직여. 이렇게 배가리가 벽에 매달려 있어서 실을 양쪽으로 늘어뜨려서 한쪽에 100N짜리 물체를 매달고 이 실을 내가
얘가 잡아당기는 거죠. 저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이걸 잡아당기면 이 새끼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이름이 돈다 그래서 도르래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돌면서요. 물체가 올라가는데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도르래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니? 안 움직이죠.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죠. 아 그래도 됐어. 그래서 얘는 고정된 도르래, 고정 도르래가 얘의 원래 이름이에요. 됐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쪽에는요.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실에 도르래 하나를 걸쳐요. 움직 도르래가. 그래서 얘 여기에 100N짜리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매단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실을 내가 잡아당겨서 얘를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체도 올라가는데 도르래도 같이 올라갑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걸 언제 써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르래는 돌면서 물체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 도르래라고 해서 옛날엔 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는데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러분들만 못 배우고 무식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십시오. 자. 올라갈 때 내가 아이였어요. 근데 100년 전부터 아이였어요. 어쩔! 아씨! 너네 이거 돈 많이 내고 배워라 좀. 아 미치겠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아, 지금 도르래가 아닌 거 이렇게 배우자. 올리면 도르래 무게가 같이 합쳐가지고 네. 도르래 무게도 같이 합쳐서 들어야 돼. 그럼 힘에 손해를 봐요. 자 지랄하지 말고 멍청이. 가만히 좀 있어봐요. 자 일단은 도르래 무게가 없다고 치고 생각해 볼게요. 이 새끼가 도르래가 지뢰인 거 아세요? 네? 도르래 뭐라고요? 지뢰? 이게 지뢰예요 사실. 얘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요? 지뢰를 중심으로 둬요. 어디가 지뢰가 있어? 개소리 하지 마. 이 도르래가 돌 때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요? 중심. 가운데 중심을 원의 중심. 받침으로 돌죠. 그러니까 얘가 받침점에 꼼꼼해가 잘 가. 이거 보이세요? 이 자체가 지르잖아요. 여기가 무슨 점? 작은 점. 맞죠? 여기가 뭡니까?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힘점. 몇 정지일까요? 1종. 1종. 그랬을 때 길이를 몰라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선생님 저희도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길이 비가 1대1이면 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N의 물체를 들 때 얼마의 힘을 당겨야 됩니까? 그대로 100N의 힘으로 날리잖아요. 힘의 힘은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얘를 1m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 내려줘야 될까요? 1m 내려줘야 됩니다. 거리의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힘의 이득도 못 봤는데 거리의 이득도 못 봤어? 병신도구라는 겁니다. 왜 써요? 근데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왜 써요? 왜 써요를 네가 대답하셔야죠. 힘의 방향을 바꾸니까. 그렇죠. 고정도를 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고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물체를 실제로 들어 올리는 위쪽 방향으로 힘줬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고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힘을 어느 쪽 방향으로 줍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러니까 고정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힘이나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힘의 방향을 못 시키기 위해서 변환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고정도래라는 얘기예요.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엄청나게 깊은 곳에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우물의 깊이가 10m, 20m 엄청 깊어요.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뚫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 올라가요? 사다리가 있잖아요. 타고 왔겠죠? 아 레들. 어허. 그래서 뭘 보였어. 그러면 이걸 먹을 때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두레박에 연결했어요. 천재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두레박에다가 물을 됐어 담아서 이 실만 내리면 내가 올라오잖아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힘의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고정도르래인데 고정도르래가 힘의 이득을 못 보는 이유가 사실은 작용점과 힘점 사이의 길이 비율이 1대1이라서 그래요. 1대1.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움직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봅니다. 되게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도르래가 있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서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때 얼마의 힘이면 될까요? 50년. 이거 절반이 50이면 돼요. 왠 줄 아세요? 실제로요.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물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도르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100인 거 아세요? 네. 그러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됩니까? 100이어야 최소 등속도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합력이 0이니까. 그럼 100으로 도르래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도르래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쪽 실가닥과 이쪽 실가닥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분산식이에요. 분산. 근데 이 실이 한 가닥이니까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쪽에 F라는 힘을 주면 얘도 얼마나 힘을 준다는 거야? F의 힘을 동시에 줘서 들어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을 합한 위쪽 방향의 힘 EF가 아래쪽으로 작동하는 물체의 무게 100이랑 같은 힘이 물체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물체의 무게의 얼마? 절반의 힘만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얘는 힘의 이득을 봅니다. 움직도로에는 무조건 물체의 무게를 절반씩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새끼 투질이에요. 받침점 찾으세요. 받침점이라는 건요. 물체가 돌 때 회전축입니다. 그러면 이 도르래가 끌려 올라갈 때 회전축은 어떨까요? 중심이랑 맞닿는 아닙니다. 얘가요. 실제로 돌 때 이렇게 돌고 올라가서 돌 때요. 얘가 기대서 도는 모습. 이 실을 기대서 돌고 용수 처리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 보세요. 얘가 이 실에다가 기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이면 꼬매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부터 여기에 물체가 있는 여기가 작은점. 여기가 내가 힘을 주는 힘자입니다. 이중제. 됐어? 그래서 보시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1,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2예요. 1대1이라고. 그러니까 힘의 비율이 2대1로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의 힘만 들어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 움직도로에는 물체의 무게를 절반만큼만 됐어. 준 힘이 필요하네. 그럼 내가 얘를 됐어. 2m 올라가게 하고 싶어. 이 실 몇 미터 당겨야 될까? 1m. 4m. 힘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아. 거리를 몇 배? 9배. 2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힘의 그래서- 원리가 성립해야 해요. 근데 1의 원리거든요. 아, 1의 원. 그래서 얘가 2m 올라갔다고 치봐. 얘가 물체가 2m 올라가려면 도르래도 2m 올라가야 돼. 도르래가 2m 올라가려면 이렇게 돼서 이 실도 2m, 이 실도 2m 짧아져야 돼. 그러니까 총 몇 미터 당긴 거야? 4m. 됐어. 그래서 당겨야 되는 건 4m입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도래는요. 힘의 이득을 보는 이중지뢰의 구조를 쓴 거다. 그래서 고정도래와 움직도래가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가 달라요. 얘는 일종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얘는 이종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힘의 이득을 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하게 바래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문쟁이 분들이 배터리가 부족하네. 네, 그럼 장영실 같은 맞아요. 이게 장영실이 만든 거실입니다. 요실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대기로 묶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무거운 물체를 매단 거예요. 매우 큰 길이의 손해를 봐요. 그렇다고 쳐요. 자, 근데 이건 제가 만든 움직도입니다. 선생님은 맞으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잘 안 맞으셨어요? 뭐 했다고? 상 받았어. 밥상. 우와. 재밌었어요. 이 새끼들이! 우와. 자, 밥만 먹다가 한번 살이 한 번도 찌는 기억이 안 거예요. 나요. 한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죠. F1, F2 얘네들 다 한 번 했어. 근데 아주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 F1, F2의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상상. F1에서 저 실을 잡아당길 때 힘과 F2의 힘으로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 얼마일까요?
40이에요. 40. 참고로 같지 않습니다. 여기 움직도를 몇 개 있냐? 세 개. 6개. 숫자를 못 쓰는 게. 아하. 3개. 여기에 움직도를 몇 개 있냐? 세 네. 움직도의 개수가 똑같은데 힘의 크기가 달라요. 자, 이제부터 생각해 해보세요. 모순이에요. 이때 필요한 힘. 자, 불러봐. 어차피 틀릴 거니까. 80. 80. 이때 필요한 힘. 60. 60. 입니다. 왜냐면요. 얘는 아까 원리 설명했어요.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아래로 잡아당길 때 480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위로 당겨야 되는 힘도 480이어야 물체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해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위로 당기고 있는 게 누구냐? 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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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닥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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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라고 친다면 사실은 6F의 힘으로 480을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물체를 들 때 힘은 물체의 무게를 6분의 1로 줄이는 만큼의 힘인 80N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힘을 6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는 거리는 6배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 6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사실은 움직도의 하나는 힘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움직도의 세 개를 같은 높이에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도의 개수를 같은 높이에다가 2라고 곱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6분의 1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다르죠. 왜냐면 얘는요 한꺼번에 이물체를 들고 있지 않고요. 첫 번째 아래에 있는 A라는 도로래가 먼저 들고 그걸 B가 그걸 C가 이렇게 나눠서 들고요. 얘는 고정도로니까 힘의 이득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요. 실제로 그러면 A라고 하는 도로에는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480이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 480인데 몇 가닥의 힘이 잡아당깁니까? 두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 얼마겠습니까? 240, 240. 그 240이라는 힘이 사실은 B라는 도르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죠? 이 실이요 여기서는 위로, 여기서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아래로 240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걸 또 들어야 되는 건 이 두 가닥이에요. 120, 120. 그러니까 이게 120, 이게 120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도르래를 아래로 120으로 잡아당기니까 위로 줘야 되는 힘이 얼마겠습니까? 60, 60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힘을 60만큼만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60이라는 힘은 480을 8분의 1로 줄인 크기가 60인 거잖아요. 힘의 이득을 8분의 1로 봤으니까 거리는 8배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8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움직도르래 하나가 물체의 무게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움직도르래가 높이가 다르게 세 개가 있으니 높이가 다르게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이게 연속분의 1입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가 준다는 거야. 되겠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도르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마지막 인간이 쓰고 있는 도구가 뭐냐면 인간이 쓰는 마지막 도구는 빗면입니다. 자, 인간이 쓰는 마지막 만들어서 쓰는 도구가 빗면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이거는요. 우리 집이 이사 갈 건데요. 이삿짐 센터 트럭에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무겁다는 지펠냉장고 올려야 됩니다. 지펠냉장고가 2000N이니까 2000N만큼의 힘을 줘서 엉 해서 들어서 1m 높이 위에 있는 트럭에다 얹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들 수 있는 건 강호동 아저씨도 못 들죠. 그러면 이거를 저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긴 멀판지를 여기까지 연결을 그거 밀어요. 하세요. 네. 그러면 이 길이가 5m라고 치자. 그럼 얘는 밀죠. 그럼 꼬맹아 사실은 직접 들어올리면 1m면 되는데 밀어서 몇 미터 가야 되니? 5m. 몇 배 소리 맞니? 아, 그러면 힘은 근데 힘은 되겠어요. 5분의 2를 봐요. 그렇죠. 5배. 그러니까 길이가 5배 손해를 본 만큼 힘은 5배만큼 이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400N의 힘으로 물체를 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망하다하죠. 그러니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요. 작은 빗면, 중간 빗면, 긴 빗면이라고 하는 빗면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치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가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놓고 물체를 가장 높은 여기까지 올린다고 치자. 됐어. 이 중 어떤 빗면을 사용할 때 힘이 가장 적게 들겠습니까? 네, 길이의 손해를 많이 볼수록 힘의 이득을 많이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4번 빗면을 사용할 때 힘이 가장 적게 들고요. 3번, 2번, 1번이래요. 이런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크기가 빗면의 길이로 여러분들 짐작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빗면을 이용해서 각각 위로 올려서 저기 정상이 다 만났어. 한일이랑 누가 제일 많을까요? 한일 누가 제일 많습니까? 다 같죠. 왜? 1에는 이득이 없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 빗면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요. 빗면 두 개를 마주보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든 도구가 뭘 것 같습니까? 얘죠. 얘가 뭡니까? 못 앞쪽 주사기 같이. 오 진짜 못이네. 저기 못이. 못 아니죠. 이거 못이라는 건데. 저 나이 든 년이 못도 몰라. 됐어. 저게 못이에요? 더군다나 나사 못이. 됐어. 그냥 옷을 박을. 뭐라는 거야? 저 구멍인 줄 알았어요. 저 뭐라는 거야? 구멍 반으로 자르려. 우와. 나사 오. 나사보다 이렇게 돌려서 박는 게 망치버리는데 힘 좋게 들어요. 왜? 훨씬 더 많은 길을 가야 돼. 길이의 손을 많이 보죠. 아 그래서 그러네. 그렇습니다. 됐어. 다시 한번 깨달았어. 좀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이런 거고요. 너네 산을 올라갈 때요. 정상을 등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병신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암벽 등반이죠. 연반을 들어요. 산 어떻게 올라가? 근데 산이 2,000 정도 피해 돼요. 가죠. 근데 이거 암벽 등반하는 사람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뒤지고 클라이밍 그래서 뒤지. 산 이렇게 갑니다. 됐죠? 돼요. 이게 산이 아니고 건물이면 이 새끼 뭐가 되겠습니까? 계단이요. 아, 우와. 여러분들 저 옆에 특목관이요. 우리 이사 가잖아요. 창고 엘베가 고장이 나는데 그 특목관에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깔짝거리가 뭐? 1층, 2층까지는 올라가는데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이 허리입니다. 허리예요? 계단마다 높이가 달라요. 그 건물이. 와. 그래서 1층, 2층 계단은요. 이 경사가 완만. 그래서 별로 힘이 안 드는데 3층하고 4층 사이에 계단이요. 건물을 이상하게 져서 이게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우리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거 애들이 5층에 있어서. 그럼 선생님들이 다 3층에서 4층 가는 사이에 다 서 있어요. 졸라 힘들어요. 그래서 건물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우와. 아 거기 버린 거예요? 그래서 CNC에서 판 거예요? 거기를 엘베를 고치려면 건물을 뜯어야 돼요. 그걸 뜯느니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얘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과학을 잘하니까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영어한테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밖에 있는 외장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계단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엘베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연락오잖아요. 그래서 주고 나왔어요. CNC도 근데 열심히 같은데. 공부하시겠죠. 네.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하다 보면 이사 가야 되겠구나를 느낍니다. 저희 거기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고쳤는데 더군다나 작년에는 휠체어 탄 오빠도 그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킹 뭐라고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허가도 있었는데요. 그 허가도 5층 과고발에서 공부해서 지금 세종으로 갔는데 아, 봤어.
봤어요. 근데 가죠. 아예 봤어요. 네. 근데 엘베가 고장나면 걔는 아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 수학처럼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걔 엘베 고장나면 저희가 이쪽 강의실로 와가지고 이사해서 수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막 엘베에 갇혀있고 막 야, 쉬우세요.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한 번도 거기 엘베 탄 적 없는데. 왜? 계속해서 아, 너 2층에서 수업했어. 아니 4층. 아, 4층을 걸어간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들 깔딱고개를 걸어간단 말이야? 선생님 어렸을 저희는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엘베 고장나면 선생님들은 5층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퇴근할 때만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엘베 고장났는데 애들이 책을 안 가져와 복사하려고 하면 쌍욕을 거의 속사포로 날리죠. 이렇게 되요. 그래서 이제 빙명이라는 게 계단을 이용한 거고요. 그렇죠? 계단의 원리가 된 거고 들고 다니는 계단이 사다리죠. 그래서 사다리도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자, 그 중에서 꼬맹아 하나만 이 빗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빗면을 이렇게 놨다고 했다고 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고정도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여기를 네. 제가 이렇게 놨다고 치자. 저희 봤어요. 그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 이렇게 놨다고 치죠. 여기에 물체 하나를 놓습니다. A. 여기에 물체 하나 놓습니다. B. 자, 높이는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길이는 얼마로 볼까요? 3. 이 길이는 얼마로 볼까요? 5. 여기도 갖다 보시자. 됐어. 그랬을 때요. A와 B를 각각의 경사마다는 빗면에 놓고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쳤는데 상상과 다릅니다. 얘네가 안 움직여요. 정지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내려가고 어느 쪽에 끌려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물체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고장이 났어요. 귀찮아서. 그러려면 얘네들의 질량의 비율이 얼마면 가능할까요? 5대3? 얼마? 5대3 5대3? 3대5? 5대3 1대1. 이거 3대5. 아 네. 정지되어 있다는 뜻은 무조건 물리에서 뭘로 해서? 정지관에서. 항력이 0. 아 이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꼬매가 실제로요. 얘가 아래로 경사면이기 때문에 얘는 흘러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과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장력이 필요한데 이 실이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력도 똑같이 T예요. 됐어. 그리고 얘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이 작용합니다. 장력이 좋네. 그러면 이 경사형 F5가 이 경사형 F2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지되어 있죠.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이 힘의 크기는 네가 여기서 얘를 밀어 올려야 되는 최소한의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맞냐? 얘를 직접 들어 올리려면 W라는 힘이 들 텐데 여기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게 몇 분의 1을 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 얘는요, 원래 물체의 무게를 3분의 1로 줄인 만큼의 힘이 들 거야. 그치? 그 힘이 잡아당기는 만큼 힘이 잡아당기니까 정지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요, 이 물체의 무게를 얼마? 5분의 1로 줄인 만큼의 힘이 필요할 건데 이 두 개의 힘이 같으면 정지해요. 맞아. 그래서 이 G 날리시면 얘는 질량이 얼마? 3. 얘는 얼마? 5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빗면의 길이 비율과 같은 비율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질량 비가 3대 5면 돼요. 와우. 그죠? 엄청나게 별다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힘의 이들은 돈만큼 거기에 손해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죠. 6분 남았어요. 자, 보시면 25페이지에 25페이지에 네, 여러분들 도구를 사용한 일도 있고요. 쭉 넘기시면 돌림이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29페이지 1번 빨리 풀어. 요것만 하고 가죠. 29페이지 1번이요. 1번. 왜 시험 안 쳐요? 나이스. 시험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29페이지 2번은 안 풀죠. 1, 2번. 1, 2번. 강의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네. 선생님 손이 시려워요. 응? 혀근 좀 꺼주세요. 응? 응? 답이 없어? 여섯 배워서 결론은 답이 없다야? 답이 없네. 에이, 답이 없네. 어쩌냐. 시험을 못 봐서 엄마도 기대하실 텐데 아무도 기대 안 하실 것 같아요. 경훈이 어머니 기대하실걸? 경훈아, 시험은 못 봤지만 상담 전화 드릴게. 안 돼요, 안 돼. 살려주세요.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는 토요일 아침 10시 반 아이들 상담해서 이번 주는 이제 우리 반 상담 전화 드릴 거예요. 와, 선생님,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저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경원이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제가 좀 힘들죠. 만족했어요.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가십시오. 숙제 다 해가지고 오시고요. 숙제는 29페이지부터요. 한결같아요. 그죠? 어디까지요? 29페이지부터 별로 숙제가 방학이라서 조금 많아요. 29부터 42까지. 42요? 와우. 숙제 안 해오면 죽일 거야! 42? 그래! 숙제 그래오고 그래 선생님 저는 오늘 숙제 한쪽 시간. 숙제 다 했어요. 해결상 숙제 다 하셨을까요? 시간 있어 진짜 이 한쪽밖에 없는 새끼들 다 뒤져! 저 어제 해가지고 어젯밤에 다 했어요. 진짜 졌어. 그래서 또 가는 거야?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아, 야, 한쪽짜리를 다 해와라. 그냥 한쪽 만든다. 아니야. 영원, 너 선생님 좀 넘어가. 선생님 무서워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진짜.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수련을 완료했어요. 지금 완전 했냐? 너 500원이다. 수학을 안 해요. 어? 수학을 안 해요. 아, 막바로 가는구나. 태경아, 너랑 또 하지 그랬어. 자, 너 지금 고등학교 진로가 어떤데? 너 생각하는 진로가 어디야? 1번고 가고, 뭐 영재고 어디